안녕하세요. 이동닷컴유학원의 사이먼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제가 다뤄볼 주제는 텍스트 파일 넘버 관련된 내용인데요. 텍스트 파일 넘버가 어떤 것이고 신청은 어떻게 하고 신청 이후에는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영상을 통해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영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파일 넘버라는 게 세금 관련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고유 식별 번호다 라고 이해를 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세금 관련된 고유 식별 번호가 사실은 주민등록번호죠. 호주는 주민등록번호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나의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납부할 때 사용하는 고유 식별 번호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 텍스트 파일 넘버를 신청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어떻게 텍스트 파일 넘버 신청이 진행이 되는지 ATO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을 처음에 열어야겠죠. 검색창에 apply for TFN 텍스트 파일 넘버의 줄임말이 TFN입니다. 그래서 검색 결과 맨 상단에 ATO Australian Tax Office라고 나와 있죠. 클릭을 해서 들어가게 되면은 외국 사람, Foreign Passport Holders라고 나와 있죠. 윗부분에 있는 뭐 호주 시민권자나 호주 뭐 패스포트를 갖고 있는 사람들 뭐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하시면 안 되고, 외국 여권 소지자 그리고 Temporary Visitors 임시로 거주 중인 사람들에 대해서 신청하는 섹션이 있습니다. 클릭을 해주시면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중요한 부분만 제가 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릴게요. 텍스트 파일 넘버를 신청하기 위해서 세 가지 조건을 전부 다 충족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외국 여권 소지자, 그리고 두 번째는 호주 안에서 신청을 해야 된다. 학생 비자나 워킹 홀리데이 비자나 호주에서 일정 기간 생활을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이 한국에서 출국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뭐 해야 되지 이런 걸 생각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 텍스트 파일 넘버인데, 예를 들면은 워킹 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분들 같은 경우는 나 가자마자 아르바이트도 해야 되고 일도 해야 돼. 근데 인터넷에 알아보니까 텍스트 파일 넘버가 꼭 필요하대. 이런 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게 그럼 나 빨리 텍스트 파일 넘버를 미리서 신청해야지, 어차피 온라인으로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했을 때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이유는 호주 안에서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이거를 확인하는 절차는 이제 패스포트 정보가 출입국 사무소를 통과를 했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호주 밖에 있는 상태에서는 텍스트 파일 넘버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컨디션에서 아래의 조건 중에 하나를 충족하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비자, 예를 들면은 관광 비자나 뭐 가디언 비자나 이런 비자들은 일을 할 수 있는 컨디션이 비자에 붙어 있지 않습니다. 이 텍스트 파일 넘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을 할 수 있는 비자를 소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뭐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pply Online이라고 되어 있죠. 텍스트 파일 넘버를 신청할 수 있는 섹션이 나옵니다. Before you start라고 해가지고 이제 시작 전에 다시 한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리마인드를 하고 있죠. 그 중간 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이 있어요. 간혹 가다가 학생분들이 그런 질문을 하십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워킹 홀리데이로 호주에 온 적이 있고 그때 당시에 텍스트 파일 넘버를 신청을 했어. 그리고 나서 한참 지난 이후에 학생 비자로 다시 호주에 오고 싶어. 그때 당시에 받았던 텍스트 파일 넘버가 기억이 안 나.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다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명시를 하고 있는 거죠. 텍스트 파일 넘버는 한 번 발부받으면은 변경이 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존에 갖고 있던 텍스트 파일 넘버가 있다면은 다시 텍스트 파일 넘버를 신청을 했을 때 동일한 텍스트 파일 넘버가 발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내가 기억을 못했다 하더라도 다시 재발행을 받을 수 있고,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있고 뭐 몇 년 이후에 다시 호주에 온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텍스트 파일 넘버를 쓰면 된다. 뭐 이런 내용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가지 더 시작 전에 말씀을 드리면은, 이 텍스트 파일 넘버를 신청할 수 있는 나이는 만 16세부터입니다. 제가 이 내용을 찝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최근에 이제 고등학생들, 이런 친구들이 아르바이트를 좀 많이 해요. 일자리가 많다 보니까 패스트푸드점이나 커피숍이나 이런 데서 많이들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내용도 있으니까 참고를 하셔서 만 16세 이상이면은
텍스트 파일 넘버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스타트 버튼을 누르시면은 맨 먼저 나오는 게 바로 여권 번호를 입력을 하는 거죠. 여권 번호를 한번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게 여권의 국가죠. 그래서 한국을 선택을 하겠죠. 코리아 리퍼블릭 오브 사우스라고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호주에 방문을 한 적이 있느냐라는 질문인데, TFN 신청자가 이전에 호주에 방문한 적이 있다면 당연히 yes를 클릭을 하고, 만약에 이번이 처음이다라고 하면은 no를 클릭을 해야겠죠. 타이틀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패밀리 네임하고 기분 네임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개명을 한 적이 있냐라는 질문이죠. 없기 때문에 no를 선택을 하고, 만약에 있다면은 yes를 선택한 다음에 아래와 같이 나와 있는 부분에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생년월일을 입력을 하죠. 호주는 기본적으로 day, month, year로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성별 입력을 해주고요. 배우자가 있냐는 질문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다면은 yes를 선택한 다음에 배우자의 이름 정보를 입력을 하시면 되고, 배우자가 없다면은 no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바로 next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에 이제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는데, 첫 번째 질문은 텍스트 파일 넘버나 ABN 넘버 신청을 한 적이 있느냐라는 질문이고, 두 번째 질문은 신청 이후에 실제로 해당 번호를 발부받은 적이 있냐는 질문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질문 같은 경우는 텍스 리턴을 신청한 적이 있느냐. 그리고 다음 질문 같은 경우는 뭐 부동산 소유나 이런 것들 내용을 얘기하고 있죠. 노를 하고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 같은 경우는 센터링크라는 이제 기관, 여기 호주의 여러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기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기관에서 텍스트 파일 넘버를 사용하는 거를 승인을 하느냐. 실질적으로 이제 좀 링크를 하는 개념이죠. 근데 이 질문은 사실은 호주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들에게 해당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no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yes를 한다면은 CRN 넘버라는 게 있어요. 요거를 입력을 해서 서로 두 어카운트를 링크를 하는 거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텍스트 파일 넘버를 실질적으로 어느 주소로 수령을 할 건지에 대한 주소를 입력하는 창이 나옵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텍스트 파일 넘버는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지만 우편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수령이 가능한 우편 주소를 입력을 하셔야 돼요. 임시 숙소에 우편 주소를 적는 거는 저는 추천을 드리진 않습니다. ATO에서 공식적으로는 28일 이내에 받을 수 있다라고 표현을 많이 해요. 물론 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28일이 좀 넘을 수도 있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거주를 28일 미만으로 결정한 뭐 호텔이나 아니면은 뭐 쉐어하우스나 이런 곳이 있다면은 나중에 그쪽으로 우편이 갔을 경우에는 수령이 어려우니까 좀 애매한 부분이죠. 저희를 통해서 수속하시는 학생분들에게는 저희 사무실은 움직이지 않으니까 저희 사무실 주소로 적으시면은 이제 저희가 받아서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죠. 그래서 이제 주소를 입력을 해볼게요. 세이브 버튼을 누른 다음에, 만약에 내가 기록했던 주소가 내가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소라면은 이제 동일하다고 틱을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내가 우편을 받고자 하는 주소와 실제 거주하는 주소가 다를 경우 이렇게 쓰시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넥스트 버튼 누르시면은 전화번호하고 이메일이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입력이 끝나고 나서 만약에 내가 다른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뭐 어떤 정보들 이런 거를 받을 수 있게끔 제공을 하고 싶다면 아랫부분에 클릭을 하셔서 입력을 하셔도 되지만 비워두고 넥스트를 누르겠습니다. 신청을 다 하고 나면 맨 마지막으로 서머리가 나오죠. 그래서 요약 부분이 나오고 내가 입력한 부분이 모두 맞는지를 체크를 합니다. 만약에 모든 내용이 다 정확하게 입력이 되셨고 확인이 됐다면은 마지막 부분에 선언하는 거죠. 로봇 아닌 거 체크하고 그 다음에 서브밋을 하시면은 최종적으로 서브밋이 됩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창이죠. 여기에 나오는 ATO Receipt ID라고 해가지고 사실 이 번호는 텍스트 파일 넘버는 아니에요. 이 번호는 단지 내가 이거를 신청했다는 증거 자료인 거죠. 만약에 내가 28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우편으로 해당 서류를 받지 못했다
라면은 ATO에 연락을 해서 해당 아이디를 제공을 하고 신청 시에 제공했던 모든 개인정보를 제공을 함으로써 내가 동일 인물임을 확인한 다음에 텍스트 파일 넘버를 재발송을 해달라든지 이런 것들을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출력을 해놔도 괜찮겠죠. 자, 이제 여기까지가 텍스트 파일 넘버를 온라인으로 어떻게 신청하느냐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회계 관련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텍스트 파일 넘버를 신청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지만 세금 환급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사분과 상담을 하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실질적인 텍스트 파일 넘버를 수령하기 전에 일을 시작하려고 한다면 이게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을 가끔씩 받습니다. 첫 번째, 가능합니다. 텍스트 파일 넘버를 신청을 했습니다 라는 것만으로도 업체에서는 일을 할 수 있어요. 물론 당연히 일을 할 수 있는 비자를 소지를 하고 있어야겠죠. 즉 내가 텍스트 파일 넘버를 신청을 했고 일을 하고 수 있는, 당장 일을 할 수 있는 상태라면은 일을 시작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팩트. 두 번째, 단 실질적인 텍스트 파일 넘버가 도착하기 전까지는 상당히 높은 세율의 세금을 납부를 해야 된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회사마다 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텍스트 파일 넘버를 수령을 한 다음 그 다음 일을 시작을 하는 게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보시면서 텍스트 파일 넘버 신청을 하시면은 간단하게 신청을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은 저는 다른 영상을 가지고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